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보시자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쭉 봤던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본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 그런데 우리 시험에 기본 개념이 꼭 나온다고 지금 말했는데 기본 개념이 이것만 있습니까? 아직 멀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기본 개념에서 대부분 시험에 당락이 결정되는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고. 근데 기본 개념으로 이제 18페이지로 딱 넘어가 봐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 모형이라는 논점이 나오죠. 여기서는 지금 뭐가 나옵니까? 이제 수요가 뭐고 공급이 뭡니까?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금방 끝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잘 봐요. 질문. 항상 책을 쭉 보다 보면 반드시 질문이 온다 했어요. 여기서. 어떤 질문이 옵니까? 야, 미스터 우가 수요하고 수요량하고 다르냐 같냐 이거죠. 그러면 제가 저번 주에 뭐라 그랬어요? 수요와 수요량은 구별해야 될 개념이에요. 그냥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건데 그 다음에 뭐예요? 비슷해라고 끝나야지. 비슷한 건데 그러면 안 된다. 그냥 똑같아. 수요나 수요량이랑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런 거예요. 수요라는 건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해요. 소비자들이 재화를 얼마나 구매하고자 하는지. 근데 이 욕구는 측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소비자들이 재화를 얼마나 구매하는지를 뭘로 바꿔요? 수량으로 측정한단 말이에요. 수량으로. 그걸 수요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조사해서 시장을 조사할 때는 단순한 욕구를 조사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그 욕구를 양으로 바꾼 게 뭐라고요? 수요량이에요. 이게 수요량이고. 그러니까 수요와 수요량은 시험 목적상 구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소비라고만 하면 돼요. 소비량.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만 구별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수요하고 공급은 제가 우리 첫 시간에 뭘 설정하고 측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일정 기간. 이거 하나 남겨하자 그랬어요. 수요와 공급은 일정 기간으로 측정하는 유량입니다. 이거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보세요. 지금 소비자들이 재화를 구매하고자 한 거예요? 구매한 거예요? 수요는 항상 미래지향적인 개념이에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우리가 경제학을 배우는 이유는 뭐 때문에 배웁니까? 그러면 미래를 예측하려고 배워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터졌잖아요. 코로나 사건이. 그러면 경제학자들은 이 코로나라는 새로운 사건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걸 예측해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은 항상 과거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추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비자 행동 중에 앞으로 구매를 얼마나 할까 이걸 조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특별히 수요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이런 수량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사전에 사겠다고 계획한 수량입니다. 이렇게 불러요. 이게 어려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수요는 이미 소비한 게 아니라 앞으로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제학에서는 사전에 사겠다고 계획을 한 수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수요는요, 항상 뭐가 전제가 돼야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구매력. 뭔가 살 수 있는 능력인 구매력이 있을 때 뭔가 의미가 있겠죠. 야, 너 몇 개나 살래? 라고 물어봤더니 100개를 사겠대요. 그러면 최소한 100개를 살 능력이 있어야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수요 중에 구매력이 있는 수요를 우리는 특별히 유효한 수요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는 아무런 말이 없더라도 수요는 항상 구매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유효 수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가 잘 나와요. 이 정도면 돼요. 수요의 개념이 뭡니까? 그 다음에 공급도 봐요. 자, 공급도 일정 기간을 설정하고 지금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량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생산자들이 제아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로 앞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거예요. 판매하고자. 미래지향적이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사전에 팔겠다고 계획된 수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거에 이제 추가로 수요가 뭡니까? 공급이 뭡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 개념으로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지금 가상의 시장에다가 소비자 행동을 조사해서 나타냈고 공급자 행동을 조사해서 나타냈어요. 그럼 첫 번째 질문. 소비자의 행동과 공급자의 행동이 정반대로 행동을 하죠? 정반대로. 이유가 뭐예요? 네, 이거 대답해 줘야 돼요. 왜 소비자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자의 공급 곡선은 왜 우상향합니까? 그렇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 공급자 행동을 조사하는 건데 항상 소비자는 가격이 떨어질 때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하향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공급자는 언제 언제 공급량이 늘어납니까? 그러면 가격이 오를 때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우상향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요 곡선의 형태, 공급 곡선의 형태는 수요의 법칙, 공급의 법칙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소비자와 공급자는 분명히 행동을 정반대로 해요. 가격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의 행동의 일치점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요놈이죠. 요거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지점. 요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균형이라고 불러요. 요 지점을. 그리고 요 지점에서 찾아낸 요 2만 원이라는 가격을 뭐라고 부르고? 균형 가격이라고 부르고 요 밑에 있는 요 200개를 균형 거래량이라고 불러요.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19페이지에 있는 거죠. 강의 노트 19페이지에 보면 수요와 공급 모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한 번만 제가 보면 밑에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겁나게 많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이제 한 장을 넘겨봐요. 자,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자, 수요와 공급 이론은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딱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세 가지가 일단 기본 개념을 묻습니다. 요건 정리했어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뭐가 시험에 나올지 딱딱딱 찍어 드렸다고. 이런 것들만 열심히 보면 돼요. 근데 두 번째가 소비자의 행동 변화, 공급자의 행동 변화를 묻는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소비자 행동과 공급자 행동은 뭘 찾아내라는 거예요? 어떤 걸 구별하라는 거예요? 소비가 늡니까? 줍니까? 요거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20페이지에 있는 08번 논점이에요. 20페이지 08번은 제목이 아예 뭐라고 달려 있어요? 수요의 증가 감소, 공급의 증가 감소니까 출제자는 증가냐 감소냐, 증가냐 감소냐를 구별해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구별합니까? 그러면 눈도장을 좀 찍어봐야 돼요. 수요의 증가 감소는 수요의 변화를 뜻하는 내용이죠. 수요의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수요의 변화. 근데 수요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원인은 어떤 거예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죠. 그러니까 항상 출제자는 가격 이외의 요인들을 줘요. 이걸 해석하기는 새로운 사건을 던지는 거예요.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새로운 사건이 터졌다고 지금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여기서부터 쭉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20페이지에 쭉. 이게 31년 동안 시험으로 출제된 내용들을 배열한 거예요. 중복 없이. 이 많아 보여요? 적어 보여요?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 이외에 새로운 사건을 쭉 던져주고 이런 사건이 소비를 늘리는 것이냐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이냐 이거 구별해 보라는 게 두 번째 논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별합니까? 구별할 필요도 없어. 그냥 나와. 그냥 항상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럼 항상 땡큐야. 이 무슨 소리야? 그러면 소비는요. 소비자의 여건이
유리해졌을 때 소비는 늘어나는 거예요.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자 입장에서 공급자가 유리한 상황이 되면 공급을 늘리는 거예요. 불리해지면 소비와 공급은 줄어드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땡큐하고 노 땡큐만 해주면 돼요. 땡큐하고. 야, 여기서는 지금 숲을 보는 입장이니까 디테일한 건 보지 말고 이거 봐봐요. 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출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출제자가 자, 새로운 사건을 던져줘요. 야, 정부가 말이야 대출 금리를 낮췄어. 그러면 딱 하나만 구별해줘. 소비자에게 땡큐인지 노 땡큐. 땡큐에 노 땡큐. 땡큐에 노 땡큐예요. 땡큐! 그러니까 뭐라고 해주면 돼? 소비는 늘어. 이렇게만 해주면 된단 말이야, 이게. 뭐만 해주면 돼? 땡큐? 노 땡큐만 구별해주면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요거. 인구 증가. 자, 인구가 늡니다가 땡큐예요. 인구가 감소합니다가 땡큐예요. 요새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뭐예요? 인구가 줄어서 난리잖아요. 인구가 느는 게 땡큐예요. 인구가 늘어납니다. 땡큐, 소비 증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적어져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소비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제가 쭉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자, 밑에 더 볼게요. 자, 소득이 늘었습니다. 소득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재화래요. 소득이 늘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줘야 돼? 땡큐예요, 노 땡큐예요? 땡큐. 그러니까 소비 증가에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만 나중에 자꾸 봐주면 되는 거예요. 에? 자, 결론만 내면 우리가 암기 코드 쓰면 대체에 나오면 무조건 따라서잖아요. 따라서. 그러면 요것만 딱 보는 거예요. 상승이니까 뭐라고 해주면 돼? 증가. 그래서 증가 파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에? 보완관계면 하락에 동그라미 치고 무조건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하락이면 소비는 반대로 증가. 그래서 지금 증가 파트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우리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차차. 지금은 이런 게 필요 없어. 뭐가 중요해?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가 중요하다고. 시험에는 어떤 것이 나옵니까? 가격 이외에 새로운 사건들을 출제자가 쭉 띵겨주고 소비가 느는 경우를 만드는 건지 소비가 줄어드는 경우를 만들어내는 건지 그게 시험에 한 문제 나와요. 이게 수요의 증가 감소 구별하는 거예요. 자, 공급은요. 공급은 31년 동안 나온 게 이거밖에 없어요. 4개. 그러니까 이 4개를 다 해보자고, 공급은. 자, 이번에는 공급이니까 누구 입장으로 빙의해야 돼요? 공급자 입장으로. 자, 공급자 입장에서 출제자가 새로운 사건을 던져줘요. 어떻게 던져주냐? 야, 건축 기술이 진보했어. 이렇게 던져줘요. 땡큐예요, 노 땡큐. 땡큐예요. 기술이 진보하면 항상 적은 비용으로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진보하면 땡큐니까 공급이 늡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합니다. 요 표현 잘 나옵니다. 생산 요소. 자, 우리는 라면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필요해요. 뭐 밀가루도 필요하고 설탕도 필요하고 조미료도 필요하고 그래서 요 라면을 하나의 생산된 물건이라고 부르고 이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는 밀가루, 설탕, 조미료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러요?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들. 그럼 보셔. 라면을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들의 가격이 떨어졌어요. 땡큐예요, 노 땡큐예요? 땡큐! 그러니까 공급은 늘어납니다. 이러는 거예요. 또 건설업자인데 건축의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어요. 땡큐, 노 땡큐? 땡큐!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건축 허가 요건이 완화됐어요. 공급자 입장에서 땡큐.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요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요거 물어보는 게 하나인데 딱 20페이지, 21페이지로 딱 정리가 되어 있다. 끝났다, 안 끝났다. 앞으로 이것만 보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만 딱 구분을 해달라는 거예요. 올해는 어떤 게 나왔습니까? 그러면 21페이지에 두 번째 박스 형태 있어요? 거기에 25에 31회라고 적어져 있잖아요. 31회가 이거 나왔어요. 박스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 연습하라고 제가 여기다가 몇 개나 넣어놨어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8개를 넣어놨을 뿐이지 시험에는 딱 6개 나왔어요.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문제 찾은 거예요. 이런 형태가 나온다. 그럼 이번에는 한 장을 넘겨보셔요. 자, 요게 있죠? 요게 균형을 변화시키는 네 가지, 그치? 자, 이제 이게 마지막 문제 형태예요. 자, 보세요. 자, 세 번째 논점이 균형과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균형을 변화시키는 네 가지 규칙은 바로 요 놈을 뜻하죠? 요 놈을 뜻하잖아요. 우리가 좋은 말 할 때 제가 암기해갖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말 할 때 암기해왔다. 이제 암기해 보려고 한다. 좋은 말 할 때 암기해요. 이게. 그래야 1월 달에 오신 분보다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잘 보셔. 이걸 잘 보셔야 돼. 지금 수요의 증가 감소, 공급의 증가 감소라는 네 가지의 행동 변화로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이게 암기는 조금 이따 하고 봐봐요. 이게. 자. 우리 지금 요 놈이에요. 요 놈. 2번 논점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사건을 출제자가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 늘었어. 이렇게 사건을 준 거예요. 그러면 2번의 논점은 이 소득의 증가라는 사건으로 소비가 느냐 주냐 둘 중에 하나를 구별해보라는 문제예요. 구별해보라는 문제. 그래서 항상 논점이 8번 제목의 논점이 뭐예요? 8번 제목에. 지금 우리는 9번하고 8번 제목이 뭐예요? 이제 제목을 암기해야 된다 그랬어. 수요의 증가 감소, 공급의 증가 감소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2번 논점, 8번 논점은 이런 새로운 사건을 딱 던져주고 소비가 느냐, 소비가 주냐를 구별해봐. 이게 문제라고. 그리고 앞에 뭐 기술 진보 이런 걸 주고 공급이 느냐, 공급이 주냐 이걸 구별하라는 게 하나의 논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9번은 어떤 논점입니까?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소비를 늘리고 감소하는 게 딱 결정된 거야. 그러면 소비가 이렇게 딱 는다고 결정이 탁 되면 소비자가 소비를 늘리는 거로 딱 결정이 되면 다시 새롭게 가격이 결정되고 거래량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찾으라는 게 이 균형의 변화예요. 이걸 제가 그래프로 해볼게. 잘 보셔. 자, 이게 논점을 파악을 잘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최초의 지금 균형이 여기 있어요. 최초의 균형이. 그러니까 2만 원에 200개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해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출제자가 가격 이의 요인인 소득을 탁 줘요. 소득이 늘었어. 그러면 직감적으로 여기에 있던 소비자가 어떻게 이동을 해요? 소득이 늘었으니까 소비량을 늘린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2번 문제란 말이에요. 야,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어 이렇게 결정하는 게 2번 논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소비량이 느는지를 딱 알았어. 그러면 여기에 있던 소비자는 어디로 이동을 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가격 이의 요인이니까 곡선을 따라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가격 라인을 따라서 이동을 하잖아. 이렇게. 그러면 뭐가 동시에 이동이 또 일어나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하니까 뭐가 바뀌어? 새로운 교차점이 바뀐단 말이게. 요걸 찾아내라는 게 균형의 변화예요, 이게. 균형의 변화. 또 봐요, 이번에. 자,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소비자인데 뭔가 이번에는 선호가 감소했다고 해볼까요? 재화의 선호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선호가 감소했을 때 소비자의 소비가 늡니까 줍니까 결정하라는 게 2번 논점이라고.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소비가 감소겠죠? 그러면 세 번째 논점은 뭐냐? 가격 이의 요인인 선호 감소로 소비가 줄면 소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새로운 교차점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 균형의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를 물어보는 게
지금 여기에 있는 논점이에요. 균형의 변화. 그리고 이게 균형의 변화를 딱 정리한 게 요 균형의 변화를 묻는 네 가지 규칙이고, 네 가지 규칙이고, 네 가지 규칙이고. 대충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딱 수요의 증가, 수요의 감소가 결정이 됐을 때 새로운 균형이 어떻게 바뀌냐, 즉 가격과 거래량이 다시 어떻게 바뀌냐, 이걸 묻는 거야. 됐다? 자, 그런데 이 균형의 변화를 묻는 문제는 아주 눈에 확 들어와요. 이걸 못 찾아내니까 문제인 거지. 균형의 변화는 반드시 어떤 걸로 시작해요? 수요가 늘거나 수요가 감소했다, 공급이 증가했다, 공급이 감소했다,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시작이 되면 균형의 변화를 묻는 거라 그랬죠.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딱 볼 때, 자, 이거 봐요. 이게 오른쪽에 있는 기출인데 기출 보지 말고 PPT로 딱 봐요. 수요가 늘었습니다. 이 표현이 딱 나와. 그러면 뭘 묻는 거예요? 이게 균형의 변화 묻는 거예요. 왜? 균형의 변화는 반드시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수요가 늘었다, 딱 이렇게 결정이 되고, 수요가 감소했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이제 균형이 바뀌는 거니까 곡선의 이동으로.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균형의 변화구나. 그냥 딱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봐봐요. 자, 1번은 시작이 뭘로 시작해요? 수요의 증가라고 딱 시작하면 무조건 균형의 변화야. 아니나 다를까 뒤쪽 봤더니 균형 묶고 있네. 되는 거야 이게. 자, 2번도 봐요. 수요가 감소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네 가지 규칙의 시작이잖아요. 뒤에 봤더니 균형 변화를 묻는 거야. 이게 눈에 탁 들어온다고, 균형의 변화는. 자, 이것도 봐요. 이것도 좀 우리가 동시에까지 했지만 어려운 거죠. 봐봐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모르지만, 수요가 증가했어요. 나오는 순간 논점은 뭐예요? 세 번째 논점, 균형의 변화구나. 그럼 그냥 끝난 거야, 그냥. 논점이 파악되면. 문제만 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균형의 변화라는 논점이 딱 파악이 되면 무엇으로 문제를 푸나요? 이것으로. 그래서 좋은 말 할 때 뭐 암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가지 규칙을 암기해야만 하는 거예요. 아니, 균형의 변화예요. 딱 논점이 결정이 됐으면 어떻게 푸나요? 네 가지 규칙을 떠올려야지. 자, 소비가 느나요, 주나요? 물어보면 뭘 머릿속에 떠요? 나에게 땡큐한 상황인지 노 땡큐한 상황인지 판단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 시험이 이게 어려운 건 아마 이게. 그래서 맨날 틀려갖고 오는 게, 그렇게 열심히 해도 수요량의 변화 틀려갖고 오고, 대체관계, 보완관계 이런 걸 틀려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수요나 공급 이런 특징을 틀려갖고 오고, 이런 데서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숲을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결국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걸 암기해야겠군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한번 암기해보자고요. 자, 다양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보셔라고 되어 있는 건 뭘 잘 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건 뭘 보라는 거야? 힌트. 색깔이 달라. 그렇죠. 항상 균형은 두 가지 있어요. 가격을 찾아낼 수도 있고 균형에서 거래량을. 근데 우리가 실무에서는 균형자 안 넣어요.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이 균형을 변화시키는 네 가지 규칙은 소비자가 소비를 늘리면 야, 시장의 가격은 어떻게 되고 거래는 어떻게 되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균형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만. 그런데 직감적으로 자세히 봤더니 증가 감소가 뭘 따라가요 지금? 거래량이 똑같이 따라가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암기할 것은 뭐다? 거래량이 아니라 가격을 암기하면 됩니다. 이게였잖아요. 그래서 가격만 신경 쓰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자, 제가 예전에 이런 거예요. 예전에. 지금은 우리가 그 구청이라든지 시청에 우리 뭐 회관이죠. 구립 무슨 회관 뭐 이런 데 보면 뭐 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요. 우리 저기 구청이나 이런 데 가거나 또 주민센터가 뭐 표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교육합니까? 그러면 진짜 요새는 오만 작까지 그거 다 하잖아요. 요가 강습, 뭐 노래 강습, 뭐 꽃꽂이, 뭐 글자, 자수, 뭐 배드민턴, 수영까지 오만 작까지 그걸 다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프로그램이 많지 않았어요. 예전에 한 17, 18년 전에 제가 경제학 강의할 때는 어떤 거 했냐 하면 시청이나 구청에서 교양 강좌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처럼 뭔가 프로그램이 다양한 게 아니라 세상에 거기에 경제학 교양 강의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들 불러다가 이런 걸 가르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정말 완전히 형식적인 행정이에요. 뭔가 그렇죠. 주민들을 위해서 교양 강좌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막 수영, 배드민턴, 뭐 볼링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거 강의했다니까 저 불러다가. 그러면 이런 거 강의하면 저는 기분이 좋나요? 아, 돈 많이 준다고. 왜? 국민 혈세니까 그냥 팍팍 준다고.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시청이나 구에 이런 교양 강좌를 가게 되면 페이가 짭짤한데 페이를 그냥 안 줘요. 요 교양 강좌를 듣는 사람들을 평가해서 최소한 50점 이상은 나와야 돈이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돈이 깎여서 나와.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걸 문제 낸단 말이에요. 이런 걸. 근데 이 교양 강좌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 안 와요. 우리는 뭔가 공부의 의지를 갖고 오는데 여기에 교양 강좌 9시에 딱 문을 열면 어떤 분이 옵니까? 그럼 일단 애가 2명이야. 그래서 큰애는 야 유치원에 갈 때 되니까 유치원 버스 태워주고 집에 가자니 할 일도 없고 애가 싫어하고 산책 가야 그러니까 애 유모차에 태워서 옆에 커피 하나 들고 이렇게 그냥 야 뭐 경제 강의하는데 뭐 부동산 쪽이래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재밌는 거 있나 하고 그냥 끌고 와요 그냥. 전혀 공부하고는 상관없어요. 또 동네 어르신들 경제 강의인데 주식, 부동산 이런 거 한대. 그러니까 관심 있으니까 뭐 하는가 한번 가보자. 뭐 부동산, 주식 이런 거 알려주는가 보다 하고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평가를 하게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50점이 안 나온다고. 공부에 의지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자 이게 시험에 나오면 이게 딱 정해져 있어 문제가. 이거 시험에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수요하면 시옷자 보여요? 시옷자. 그러면 손 같아요? 발 같아요? 이렇게 물어요. 손이라는 거야. 그러면 자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수요가 늘어요. 그러면 손을 올려요. 이렇게 말해. 그리고 그대로 적고 와요. 그러면 가격은 오른다고 상승. 거래량은 뭐라고 적냐? 그러면 상승이라고 적는다고. 왜? 관심 없다니까 그냥 손 올려라고 해서 상승이라 해도 맞다고 해줘. 그렇잖아요. 거래량이 상승한다는 거,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거니까 표현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또 수요의 감소 나와요. 그러면 손을 내려요 이래요. 그리고 내리지 말고 그대로 적어요. 하락 감소. 그러면 절반을 맞춰. 그래서 돈을 받아갖고 온다고 내가. 이렇게도 한다고. 이렇게도 수요 나오면 손을 올려요.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수요의 감소 나오면 손을 내려요.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유치한 방법으로 맞춰야겠어요. 이런 방법 써야겠어요.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를. 그리고 또 끝까지 어떻게 이해를 하시느냐. 그럼 또 끝까지 이렇게 암기해. 제가 알려준 거로 수증 나오면 수증기는 올라요. 수감되면 기분이 하락해요. 공증 받으라고 기분 떨어지는데 하락 귀찮아 죽겠는데 공감 때려줘요. 기분 업이에요. 끝까지 이렇게 가는데 제발 그러지 좀 말란 말이야. 이건 초창기 한 번씩 재미삼아 해보는 거고. 자 이해 잘 보셔. 소비가 늡니다.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고 소비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 근데 이유가 자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요. 그러면 재화를 달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소비가 늘어나면 재화의 가치가 금값이 될 것 같아요? 똥값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사람들이 소비를 늘려요. 사람들이 찾아요. 그러면 재화가 금값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요. 그러면 안 찾는다는 거 아니야. 재화를, 그 재화를. 그러면 똥값이 돼요? 금값이 돼요? 그래서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란 말이야. 이해가 더 쉬워. 뭐 수증 뭐 이렇게 암기하는 것보다. 자, 시장의 재화의 공급이 늘어납니다. 시장의 재화의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시장마다 이 재화가 막 널려 있다는 거야. 그러면 재화의 가치가 똥값이 되는 거예요? 금값이 되는 거예요? 똥값이 되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시장의 재화의 공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재화가 희소해지는 거, 희소하고 부족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금값 되는 거고. 이게 정확한 이해인데, 정확한 이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굳이 이걸 막 두 문자 따고 손 올리고 그럴 필요 뭐 있냐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양은 이미 결정이 돼 있고, 저기에 따라서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소비가 늘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재화니까 그 재화의 가치는 금값, 상승. 소비가 줄어듭니다. 안 찾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재화는 똥값. 공급이 늘어납니다. 재화가 널려 있구나. 그 재화는 똥값. 공급이 감소해요. 재화가 부족하군요. 금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다? 이렇게 찾아야지. 그래서 좋은 말 할 때 암기하고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리를 딱 하면 이런 거야. 자, 마지막 정리예요. 이거하고 이제 탄력성 정리해 드릴 거야. 한 30분 동안. 자, 첫 번째. 경제론에서 시험에 첫 번째로 잘 나오는 게 뭔가요? 그러면 빨리 불러주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기본 개념을 묻습니다. 이 기본 개념에 뭐가 있나요? 그러면 생각나는 거 다 불러보시오. 최소한 내용은 모르더라도. 유량과 저량은 얘가 대충 하고 갔고, 엄청나게 강조한 게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그 다음에 수요의 법칙, 공급의 법칙, 정상제, 열등제, 대체관계, 보완관계, 그리고 수요와 공급 모형에서 사용하는 수요가 뭐고, 공급이 뭐고, 균형이 뭐고, 이런 게 양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머지 건 딱 되어 있어요. 어떤 사건을 하나 탁 던져줘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소비가 늘어납니까? 소비가 줄어듭니까를 물어봐요. 근데 대부분 이게 가격 이외의 사건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표현을 정확히 적어보면 수요가 이걸 통해서 증가합니까? 이걸 통해서 수요가 감소합니까? 구별하라는 문제예요. 이게 논점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요가 느는지 수요가 감소하는지 이렇게 딱 결정이 되면, 즉 소비자의 행동이 딱 결정이 되면 이 소비자 행동의 변화가 다시 뭘 만들어내요? 가격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거래량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요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균형의 변화. 요거 찾는 게 세 번째고. 이게 딱 흐름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격 이외의 사건으로 수요가 늡니까 줍니까 구별해라. 딱 여기까지가 한 문제야. 그리고 뭔가 소비자 행동이 딱 결정이 되면, 변화가 결정이 되면 그게 다시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을 변화시킨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변화시키니? 이게 균형의 변화. 이렇게 딱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그러면 경제론에서 수요와 공급 이론은 이거 이상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 이상 하면 오버예요. 모의고사나 나오지 시험에는 안 나온다고. 그리고 시험에 나오면 틀려줘야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거 들어가는 거야. 자, 10분까지 쉬지 말고 짧게 했으니까 한 7, 8분 쉬고 탄력성과 관련된 것을 제가 또 논점 정리 간단하게 할게요. 탄력성은 두 문제 나오는데 얘는 정말 짧아. 단 열심히 해야 될 게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자, 7, 8분 쉬었다고 했습니다. 8분 쉬겠습니다. 8분.